가상의 공작물을 여기에 넣게 되어 있는데, 공작물의 종류는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 두 종류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금속이고, 이게 안 보이는 화면에. 네, 이게 금속이고, 이게 이제 비금속 공작물인데, 공작물을 집어 넣을 때 이렇게 방향으로 해서 저 매거진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저 매거진에 넣으실 때 이렇게 안 넣고 거꾸로 집어 넣게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 짜는 방식에 의하면 여기 센서에서 체킹을 할 때 제대로 체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근접 센서는 여기 여러분들이 모델 네임을 확인해 보면 되지만 CR18-5DN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5가 최대 5mm까지 그 체킹이 된다는, 센싱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5mm가 넘죠? 그래서 잘못하면 센싱이 잘 안 돼요. 됐다 안 됐다 해서 이게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이런 것도 막 좀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공작물을 이렇게 넣진 않고 뭐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제 이 공급 실린더에 의해서 공작물을 집어넣으면 가상으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가상으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공작물 집어넣으면 가공 모터를 먼저 회전을 시키고요. 일반적으로는 이거 회전시킨 다음에 가공 실린더를 전진, 후진시켜서 가상으로 가공 동작을 취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공급 실린더가 후진을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송출 실린더로 컨베이어에 공작물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공작물이 이 부분을 지나가면서 앞에 있는 용량형 센서, 앞에 있는 용량형 센서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센서예요. 일반적으로 비금속 센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뭐 비금속만 탐지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금속이 아닌 거를 다 탐지한다, 금속인 거는 탐지를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용량형 센서는 금속, 비금속, 고무, 종이 다 탐지해요. 사람, 손 이런 거 다 탐지를 하는 그런 센서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고주파 센서는 다른 말로 이제 금속 센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속인데 주로 철을 감지를 하는데,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철은 아니고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도 감지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센서로 공급된 공작물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판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기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배출 실린더를 이용해서 밀어내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컨베이어 끝에 저장시키는 이러한 공정을 기본으로 하는 장비입니다. 거기 이제 물건이 있을 때 집어넣기 위해서 이게 이제 광화이버 센서라는 게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케이블 하나 보이죠? 선 두 가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케이블 하나 보이죠? 그게 이제 하나는 빛이 나오는 낚싯줄 같은 광 케이블이고, 하나는 이제 빛이 반사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매거진에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하는 건데, 이따가 전원을 넣어보면 알겠지만, 공작물을 집어 넣어보면 여기에 광화이버 센서 그 앰프가 있습니다. 앰프. 여기는 앰프가 반응을 합니다. 물건이 감지가 되면 감지가 됐다고 요 윗부분에 불이 쫙 들어와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머지 요 두 개는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는 S2 요 위치에 있는 센서의 앰프고, 나머지 마지막 거는 여기 스토퍼 실린더라고 하는 그 컨베이어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 스토퍼 센서의 광 앰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 세 개를 다 쓰진 않고, 여기 S1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선이 쭉 따라가서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앰프의 옆면을 보면 하나는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화살표가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게 빛을 쏘는 거고, 그리고 화살표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게 반사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확인해드려요? 확인했어요? 어디서 보이려나 모르겠네. 카메라 성능이 별로죠? 플래시가 있나? 그래도 안 보이네. 여러분 거 잘 보시면 이 부분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화살표가 위에 게 안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이 꽂아져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직접 보시니까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아래 거는 빛이 나가는 거고 위에는 반사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광화이버 센서라는 거고, 이 광화이버 센서는 전반사를 이용을 해요. 이렇게 그 검정색 선이 광 케이블인데 이쪽에서 LED로 빛을 쏩니다. 이 빛을 쏘면은 그 빛이 전반사를 이렇게 굴절되거나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전반사를 일으켜서 원래 규격은 100km까지 중간에 아무런 기기 없이 이 광 케이블만으로 100km까지는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게 그 광 케이블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랜선은 100m죠. 랜선 우리 보통 규격이 100m라고요. 그래 지금 100m를 넘어갈 거면 중간에 허브를 거치던 뭔가 단말기를 거쳐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신호가 소실된다고요. 근데 광 케이블은 100km까지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전반사 요건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우리 전선 구부리듯이 광 케이블을 이렇게 구부렸다. 그럼 빛의 반사가 제대로 안 돼요. 이런 그 엣지에서 빛의 반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빛의 전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 케이블을 다룰 때는 꺾지 않습니다. 이거 꺾는 순간 얘는 버려야 돼. 이해되셨죠? 꺾으면 빛의 반사가 안 된다고요. 전반사가 안 일어나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광 케이블을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놔요. 꺾지 않고. 전선은 꺾어도 상관이 없는데, 전선은 꺾어도 전기가 통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광 케이블은 꺾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맨 끝단이 일반 커터칼로 잘라버리면 뭉개지죠? 좀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모양이.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광 케이블 자르는 커터가 따로 있어요. 동그랗게 잘라주는. 그런 걸 가지고 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계를 오늘부터 이제 다룰 겁니다. 지난주에는 실린더 그냥 4개만 프로그램을 보니까 간단하게 공급 전후진, 가공 전후진, 송출, 컨베이어 구동 이렇게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저희가 지금 센서가 달려 있는 거는 그 모델 네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오토닉스 거예요. CR18-5DN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DN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요거는 이제 오토닉스 제품이어서 오토닉스 매뉴얼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카탈로그가 제품을 사면은 그 안에 보통 들어있죠.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 그래서 CR이면은 원주형 정전 용량형 근접 센서다 이렇게 나오고요. DC AC 타입도 있고, 이제 저희가 쓰는 건 DC 3선식입니다. 선이 3가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 8D에는 8mm고 5D에는 그 5mm 검출 거리가 최대 5mm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있고, 뭐 전원 전압은 12에서 24V까지 쓸 수가 있고, 응답 주파수가 50Hz란 얘기는 초당 50개 펄스까지는 감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1초에 50개의 물체가 지나가는 것까지는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1초에 만약에 60개가 지나간다 그러면 온오프가 얘가 50Hz이기 때문에 개수가 카운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응답 주파수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초에 50개 이상은 얘가 온오프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전기 신호가 오프됐다 온됐다 이게 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받으시면 좋고 안 받으시면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고, 위에 이제 감도 조정하는 이 센서 위쪽에 보시면 이제 감도 조정하는 나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네.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 거는 DC 3선식의 NPN 출력형이에요. 여기서 NPN 출력형이라는 얘기는 NPN 트랜지스터가 안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PNP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그려요. NPN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그리고요.
근데 NPN 트랜지스터는 이 트랜지스터 다리가 3개입니다. 1개, 2개, 3개인데 맨 위에를 컬렉터라고 하고요. 여기를 베이스 2m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기는 PNP형은 여기가 2m 베이스 컬렉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2m 컬렉터 맞다 똑같이 컬렉터 베이스 2m 아닌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 헷갈리네 제가 갑자기. 요거 이제 NPNTR인데 여기가 컬렉터 베이스 2m인데 부하를 컬렉터에다 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하는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플러스 전원은 플러스 24V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24V나 플러스 12V를 연결하시면 되고 센서 이거 센서의 선 개수가 3가닥이에요. 혹시 자기 자리에 회색 색이다. 이렇게 센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 3가닥이 이렇게 있다고요. 갈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조절하는 나사가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로 돌릴 수 있게끔 돌려보시면서 보시면 되고, 갈색은 저기 지금 보시면 갈색 있잖아요. 플러스 V라고 되어 있는데 갈색은 플러스 24V를 연결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 청색은 0V를 연결해주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검정색이 PLC랑 연결을 하는 건데 센서는 입력기기잖아요. PLC에 입력 모듈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돌려가면서 보면 돼요. 문제는 여기에는 이 트랜지스터가 전기가 흘러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요 화살표 방향으로 전기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 부하가 어디 있든지 간에 부하가 있으면은 이쪽에 플러스가 있어서 부하 거치고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어차피 같은 플러스니까 플러스에서 부하 거쳐서 센서에 흑색 선하고 연결이 되어야 센싱이 되면 이 부하가 동작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었습니까? 센싱이 물건이 감지가 되면 전기가 플러스에서 부하를 통해서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흐르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PLC랑 연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요 흑색 선이 PLC의 입력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PLC 입력단에 뭐가 있어요? PLC 입력 모듈 안에 뭐가 있어요? PLC 입력 모듈 안에 PLC 입력 모듈 안에 PLC 입력 모듈 안에 LED도 있고 저항도 있죠. 우리 스위치 누르면 LED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포토커플러가 있다고요. 그 포토커플러 안에 LED가 있고 그 LED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도 있다고요. 그게 부하라고요. 여기서는 그게 부하가 되기 때문에 PLC의 컴 단자는 플러스를 쓰는 거라고요. PLC의 컴 단자 플러스 쓰고 그 단자의 안에 있는 PLC 모듈 안에 있는 LED가 부하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그리게 되면 지금 오른쪽 그림이 PLC고 왼쪽 그림이 센서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갈색하고 청색은 프라마이너를 연결을 하고 이해되었습니까? 갈색은 플러스 연결했잖아요. 청색은 마이너스 연결했잖아요. 근데 얘가 NPN 타입인 경우에는 이 흑색에 부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하는 여기 있는 포토커플러하고 저항이라고. 이 저항들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게 하는데 이 저항이라고. 이건 저항 그림이거든요. 이 저항이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센서가 흑색이 어디 연결되냐면 요게 이제 쉽게 해서 여러분들 걸로 따지면 이게 X0라고요. 이게 X0고 여기는 TB17번이 컴 단자라고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플러스 요게 이제 그 X0인데 플러스 전기가 흘러 나와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이 컴 단자는 플러스를 연결을 해서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NPN 센서를 쓸 것 같으면 PLC의 컴 단자는 플러스 타입을 구매를 해야 된다고요. PLC의 컴 단자가 플러스 타입이 있고 마이너스 타입이 있어요. 그거 설명했죠? 안 했나 보네. 좀 이따 합시다. 그 전원을 24V를 꺼. 이렇게. 여러분들 인풋 모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거는 QX80 모듈이죠. QX80 모듈은 네거티브 커먼 타입이에요.
네거티브 커먼 타입이란 얘기는 컴단자가 마이너스에 연결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유는 안에 LED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가 이렇게밖에 못 흐르는 거죠. LED가 하나밖에 없어서. LED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에노드에서 이쪽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전기가 흐르잖아요. 오케이? 아, 전기전자 기초 안 배워서. LED 알죠? LED 기호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데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요. 근데 이 빛 기호가 없으면 얘는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근데 다이오드라는 거는 뭐냐면 전기가 한쪽으로만 흘려주게끔 하는 전자 소자예요. 왼쪽에서 이게 에노드라고 하고 캐소드라고 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전기가 흐른다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빛이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게 LED입니다. 그래서 LED는 일반적인 그냥 DC 램프 같은 경우는 극성을 바꿔도 램프가 켜져요. 근데 LED는 극성을 바꾸면 안 켜진다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에는 이 포토커플러도 못 봤나요? 혹시? 이거 안 보여줬나요, 이거? 포토커플러 보여줬잖아요, 그냥? 포토커플러 안에 이게 LED가 있는데 LED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전기가 흐르려면은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전기가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플러스고 이쪽 마이너스가 달려야 전기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냐는 얘기지. 이해되었습니까? 근데 여기가 TB18번이 컴단자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네거티브 커먼을 쓴다고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다는 NPN 센서를 못 쓴다고. 얘는 PNP 센서를 써야 된다고요. 이 모듈에다 만약에 내가 센서를 사다가 다를 거냐면 삼선식 센서를 사다가 용량형이나 고주파를 다르려면 PNP 센서를 사다가 여기다 달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우리 거는 지금 센서 자체가 뭐예요? NPN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모듈은 QX80 모듈인데 앞에 있는 요 명판 있잖아요. 요 명판에다가 포토커플러 양방향을 다시 달았다고. 포토커플러 양방향이라고 하면은 모듈 중에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이해되었습니까? 인형 모듈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전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도 있죠. LED가 양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타입은 컴단자를 플러스를 잡던 마이너스를 잡던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되었어요? 어차피 얘가 켜지니까. 빛이 나오니까. 빛만 나오면 반대쪽에 있는 포토 트랜지스터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있어서 플러스 컴을 잡던 마이너스 컴을 잡던 상관없다고 해서 회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께 요 판넬에다가 그렇게 해놨다고요. 왜냐면 우리 미치지비식 PLC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판넬에다가 그 지멘스 PLC도 달고 해야 돼서 컴단자가 틀려져가지고 동시에 쓸 수 있도록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다 박아놨다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우리가 쓸 거는 이 센서를 써야 되잖아요. 이 센서는 NPN 타입이란 말이에요. 기계로는 PMP도 쓸 수 있겠네. 쓸 수 있지. 양면. 양편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QX인데 원래는 마이너스 컴인데 여기에다가 이 판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양방향 포토커플러를 또 달아놨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컴을 써도 된다고. 그래서 플러스 컴을 쓰기 때문에 센서가 NPN 센서를 써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로로 그리면 모듈은 우리 입력 모듈은 QX 모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커먼 타입인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미쯔비시 것 중에 4제로 모듈이 플러스 커먼 모듈이에요. 이렇게 컴단자가 플러스라고 이렇게 컴단자가 이제 플러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LED를 거쳐서 이게 센서로 가는 거지. NPN 센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여기 NPN TR이 있고 요게 이제 부합격. 우리 센서에서 부합. 여기 센서를 보면은
모토닉스 센서를 보면은 여기 부하가 달려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하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는 요거라고요. 여기 부하라고요. 여기 있는 저항과 이 LED가 부하 벽이라고, 동급이라고요. 이해를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는 이 중에 한두 명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트랜지스터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 안에, 이 센서 안에 그런 게 박혀 있다고요. 아니면 외우시면 돼요. 플러스 커먼에는 NPN을 연결한다. 이해가 안 가시면은 플러스 커먼 모듈에는 NPN 센서를 연결을 한다. 삼선식 센서인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 컴에는 PMP 모듈을 연결한다. PMP 센서를 연결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센서에서 요 그림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그림을 이해를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센서가 NPN 센서도 있고 PMP 센서 있는데 입력 모듈, 출력 모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입력 모듈하고 센서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센서를 사왔는데 NPN형이에요. 그러면 부하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쉽게 얘기해서 부하의 밑에 단이 입력 단자이기 때문에 컴은 플러스에서 와야 된다고요. 이해되었습니까? 요게 이제 컴으로 간 선이에요. 이게 부하의 윗단이 컴선이야. 알겠죠? 부하를 거쳐 나온 게 입력 단자선이고 PLC의 입력 모듈 단자. 요게 LED라고요, 부하가. 그러니까 LED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가 흘러가려면. 그러니까 위에가 컴단이고 아래가 저기 PLC의 입력 단자라고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PLC의 입력 모듈이 플러스 컴인 거는 NPN 센서를 쓰는 거라고요. 반대로 PMP 출력형을 보면은 부하가 이거잖아요. 그럼 전기가 어떻게 통하냐면은 이렇게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 부하의 윗단자가 입력단자라고. 입력단자를 통해서 어디 갔어요? 0V로 갔죠? 그러니까 컴단자가 0V라고요. 이해되었습니까? 위에가 요게 흑색이 항상 입력단자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입력단자에서 왔으니 부하 이게 LED란 말이에요. LED 거쳐서 나온 게 0V야. 이게 켜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마이너스 컴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PMP 센서는 마이너스 컴 모듈을 써야 되는 거고 NPN은 플러스 컴을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외워두셔도 좋다고요. 이해됐죠? 예. 안 그러면 작동을 안 한다고. 이걸 거꾸로 쓰면 이 안에는 트랜지스터 때문에 작동을 안 한다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센서를 사면 이런 매뉴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나와요. 갈색 플러스 연결했고, 흑색 마이너스 연결했고, 청색 마이너스 연결했고, 입력 단자 이렇게 연결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쓴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용량형 센서, 고주파 센서는 금속을 탐지한다는 것 뿐이지 NPN, PNP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NPN, PNP도 얘기는 똑같고 탐지하는 것만, 금속을 탐지하는 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센서를 가지고 공급된 공작물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탐지를 할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용량형 센서는 금속, 비금속, 종이, 사람 전부 다 감지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물건이, 여기는 공작물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 공작물이 지나가는데, 자, 1번 위치, 이때도 감지는 돼요. 자, 이게 1번 위치, 요게 2번 위치, 저 위치에 딱 왔을 때 이게 2번 위치, 얘가 3번 위치라고 칩시다. 그럼 1, 2, 3번 중에 어디 있을 때 탐지를 하는 게 제일 적당하겠어요? 자, 1번 위치. 1번 위치는 정확하게 하면 센서, 용량형 센서 감지하는 시점. 오케이? 여기 1번 위치. 용량형 센서의 정중앙에 왔을 때 2번 위치. 용량형 센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센싱이 이제 오프되면서 저기 금속 센서에 닿아 있는 위치. 3번 위치. 언제가 제일 좋겠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짰을 때 이게 어떤 신호인가를 알려면.
자, 1번 위치에 있어요. 자, 지금 용량 센서가 들어왔다 칩시다. 그럼 용량 센서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용량 센서가 하는 일. 응? 그러니까 용량은 뭐랬어? 모든 걸 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감지하니까 결론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모든 걸 감지하니까 PLC 입장에서 PLC 입장에서 얘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알아야 돼.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얘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확인해야 돼.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돼? PLC 입장에서는 그렇지,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용량형 센서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의 용도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금속이잖아요. 그러면 용량 센서 감지가 됐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PLC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몰라요. 알 수가 없지. 왜? 어쨌든 금속이 이게 비금속이든 금속이든 금속은 어차피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가운데 와 있어요. 얘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인 경우, 이렇게 용량형 센서를 마지막 터치하는 시점, 터치를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시점, 이때는 명백하게 공작물이 금속 센서 밑에 와 있죠. 맞잖아요. 이때 금속 센서가 들어왔으면 뭐? 금속인 거지. 근데 이때 금속 센서에 신호가 안 들어왔으면 뭐? 비금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거냐면은 용량형 센서 이렇게 용량형 센서가 있으면은 요거 하강 펄스 안 배웠나? 스위치를 눌렀다 뗄 때 신호 들어오는 거 안 배웠나? 이것부터 배워야겠다. 이따 이걸로 짤 건데 이 센서가 요 앞에 있는 용량형 센서가 꺼지는 시점이 있어요. 꺼지는 시점. 그죠? 여기 지나오면 용량형 센서가 딱 오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금속 센서 밑에 와 있기 때문에 금속이면 금속이 들어오고 금속이 아니면 금속이 안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얘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판별을 할 거라고요. 이해됐죠? 근데 그 전에 혹시 스위치 하나씩 다 연결해놨어요? 스위치를 연결했으면 스위치 2개만 연결하겠습니다. 2개. 스위치 2개만 연결을 미리 하겠습니다. 피접점을 안 배웠다고 하니까.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스위치 2개만 연결하세요. 여기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안 배우고 넘어가는 게 많네. 아니, 결국은 다 배워. 근데 이제 심도 있게 배우냐 겉핥기로 배우냐 그 차이인 거지. 여기 단축키 중에 Shift F7, Shift F8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F7 엔터 치고 여기다 X0 F7 M0 Y20 컨트롤 C 컨트롤 V X1 여기는 Shift F8 여기는 Y21 위에 거는 Shift F7 밑에 거는 Shift F8 Y20 21 이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라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프로그램 짜서 컴파일 해가지고 프로그램 PLC에 라이팅 하세요. 각각의 스위치를 눌러보면 Y20번하고 Y21번에 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디를 확인하면 되냐면 PLC에 여기 출력 모듈 있잖아요. PLC 출력 모듈 위에 이 창을 자세히 보면 불이 켜질 때가 있다고. 요 위에 스위치를 누르다 보면 불을 못 본 사람은 저한테 질문하세요. 불이 안 보인다. 내가 눈을 맑게 해줄라니까. 가지가 있어요? 디지털 신호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디지털 신호가 총 13가지가 있어? 디지털은 0하고 1밖에 없어요.
뭔 소리야? 뭐 열세 가지는 어디서 나온 거야? 아두이노에 13번까지 있어요. 아, 그 아두노이드도 그 칩만 그렇고 아두노이드 좀 더 용량 큰 칩 쓰면은 더 많아지는 거야. 에? 그 IC만 그런 거야. 에? 걔가 제일 작은 IC라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AO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아날로그 아웃풋. 걔는 실질적으로 아날로그 아니야. 해? 디지털이야. 온오프를 PWM으로 때리기 때문에 아날로그 성격을 갖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디지털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면 디지털 신호는 0이었다가 1이었다가 0이었다 1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0인 상태가 있는 거고 1인 상태가 있죠. 근데 또 하나의 또 두 가지 상태가 더 있는데 0에서 1로 올라갈 때가 있고 1에서 0으로 내려올 때가 있다고요. 이렇게 총 4가지의 상태가 있는 거지. 얘를 오실로스코프로 이렇게 쫙 느려보면은 시간을 진짜 길게 보면은 신호가 이렇게 올라가요. 내려올 때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바로 0 됐다 바로 1 되는 게 아니라고. 아주 시간을 쫙 늘려서 보면은 신호가 저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라이징 엣지라고. 라이징 엣지. 신호가 1이었다 1 되는 거를 라이징 엣지라고 하고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거를 폴링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0에서 1 되는 순간을 감지하는 거를 이렇게 그린다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거꾸로 1값이었다가 0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PLC에서는 요거를 P접점이라고도 해요. P접점. 포지티브라는 용어를 써서. 그래서 또 하나는 요거는 네거티브라고 해서 N접점이라고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P접점이랑 저 화살표 위쪽 저거나 N접점이나 화살표 밑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아까 우리 센서 쓸 때 언제 쓴다고 했냐면 이게 용량형 센서가 1이었다가 1값이었다. 불 들어왔잖아요? 얘가 1값이었다가 0으로 딱 떨어진 요 순간에는 그 공작물이 금속 센서 밑에 있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죠? 명확하기 때문에 요 순간을 탐지하기 위해서 폴링 엣지, 화살표 아래에 있는 거, N접점을 쓰겠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얘만 대여섯 번 한 거, 뺐다 뽑았다 대여섯 번이고요. 이제 이거 결선은 이 장비 결선 여기까지 하는 건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설명 안 할 거예요. 설명 필요하면은 우리 동영상 통과합시다. 여기 플러스 24V 전원이 나오는 데고요. 24V 전원이 나오는데 원래 우리 QX80 모듈은 마이너스 펌을 쓰는 건데 센서가 MPL이기 때문에 다른 또 PLC랑 또 겸용으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포토커플러를 또 막아놨다고요. 여기다 플러스를 달겠다고요. 여기는 원래 센서를 다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다를 거여서 스위치를 플러스하고 컴은 마이너스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컴이 다 개별로 있으니까. 개별로 있어서 상관은 없지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플러스 쓰겠다고요. 센서를 또 플러스 쓸 거라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X1, 0, X0 스위치, 그러니까 이 빨간 거하고 여기 X0 사이에는 포토커플러, 즉 LED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여기까지 쭉 빠져 흘러나오겠죠? 그 전기가 흘러나온 게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마이너스로 가야 전기가 흘러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누르면 PLC 입력 단자에 신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나머지 스위치는 그냥 연결하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엑셀 시트를 보면 거기 PB3까지 쓰기도 돼 있죠? 그죠? PB3까지 안 쓸 거고 PB1, PB2
P3까지 쓰겠습니다. 시트에 되는 대로. 오늘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X3가 토글 스위치라고 돼 있죠? 네. 엑셀 시트에 그죠? 토글 스위치 요거 말하는 거예요. 위로 하면 ON, 아래로 내리면 OFF. 그래서 TS1 이렇게 하면 이제 스위치 4개를 다 연결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요 우리 장비 자체에다가 전원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원을 연결해주는 이유는 우리 장비의 용량형 고주파 센서 그리고 요 강화이버 센서가 삼성식 센서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머리가 크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전원 공급해준 램프가 켜지고요. 이때 센서 나지 안 들어오지. 일단 전원을 공급해야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X8번에 S1 센서를 연결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플러스컴을 쓰겠다고요. 플러스컴 쓸 건데 옆에서 그냥 따와도 되죠? 옆에서 이렇게 따오고 X8번이 S1이잖아요. X8번을 S1 매거진에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팔당표 보면은 X9이 고주파로 되어 있죠. XA는 용량형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센서 얘 입력 접점 지금 플러스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로 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이렇게만 해도 센서가들이 이렇게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직접. 이해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린더의 리드 스위치, 공급 실린더, 가공 실린더, 송출 실린더, 리드 스위치를 연결할 건데 그것도 어드레스 할당표를 보시면 X10부터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8개 X10에서 공급 전진 11이 공급 후진 1, 2가 가공 순차적으로요.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총 8개 실린더가 4개여서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입력 쪽에 리드 스위치까지 연결이 끝난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 출력 쪽을 연결할 건데 실린더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얘도 뭐 플러스를 주든 마이너스를 주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램프들이 LED예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쪽을 다 플러스를 주겠다고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컴1 플러스에서 컴2 플러스에서 컴3까지 연결하겠다고요. 다 컴을 다 플러스를 잡겠다고요. 이해됐죠? Y2.0이 공급 실린더, 공급 전진 솔. 그러니까 공급 전진 여기 지금 플러스에서 왔으니까 요게 솔레노이드 밸브의 선 한 가닥이 여기 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컴에 가 있다고요. 플러스에서 시작했으니까 이 컴 단자는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그죠? 네. 여기다 꽂으면 되지 그냥. 있잖아요. 이거 마이너스에 어차피 와 있잖아요. 선 한 가닥이 마이너스에 와 있잖아요. 위에다 꽂아도 되지. 됐죠? 순서대로 어드레스 할당표 보시면 됩니다.
26번이 가공 하강이죠. 27번이 드릴이죠. 가공 드릴. 하고 28번이 컨베이어죠. 램프만 연결하면 되죠. 30번이 램프죠. 30번이 녹색 램프. 손이 없다. 31번이 황색 램프. 황색이 없어서 옆에다 딱지 붙여놨어요. 딱지가 없는 데는 어떤 사람이 띈 거예요. 적색 램프. 이렇게 하면 연결이 끝난 거죠. 되셨나요? 여기 램프 컴퓨터. 어? 아, 램프 컴. 똑똑하네. 하산해라. 여기 컴단자. 램프 컴단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제 결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짤 건데, 오늘은 이제 다 금속, 비금속까지 구분을 할 겁니다. 일단은 레이블을 달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당연히. 근데 레이블에 엑셀 시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있다고요. 네?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된다고요. 글로벌에다가 집어 넣으셨나요? 네. 씨, 왜 딴짓 하는데? 왜 딴짓 하는데? 딴짓 하지 말라고. 뭐 보는 거야? 씨. 야구를 보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가 프로토콜하고 지금 뭐 해요? 경기도 종료했구만. 에? 경기도 종료했구만. 봐서 뭐하게? 아니 누가 축구 어제 한 거 보고 있어서. 어드레스 같이 보려면 툴의 옵션에 프로그램 에디터 레더 다이어그램. 그래서 PB1 누르면 시작을 할 거라고요. 근데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이 있을 때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1 센서가 우리 위치로 보면은 여기 S1 센서잖아요. 여기에 물건이 있으면 이 신호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S1 센서 신호가 들어왔을 때 난 시작을 하겠다.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정지 스위치는 만들어 줘야 되겠으니 PB2가 있어야 되겠죠. 프로그램 줄 거니까 안 따라와도 되고요. 프로그램 어떻게 짜는지 먼저 보세요. 이해되셨죠? 자,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면 우리 공급 실린더 전진하면 되죠? 네, 그걸 공급 전진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S1 센서가 있어서 스위치를 누르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공급 전진은 그 다음부터는 물건이 있든 없든지 간에 무조건 또 공급 전진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공급을 할 때도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싶기 때문에 물건이 있으면 공급하게끔 여기다 S1 센서를 하나 더 달을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시작 신호, 시작에 대한 점검이고, 이건 실린더가 나가기 직전에 점검을 하자는 의미로 달아 놓은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공급 실린더가 전진을 했으면 PLC가 실린더가 전진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 전진 리드 스위치를 이름을 공급 전이라고 해놨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드릴을 돌리면 되죠? 드릴 온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드릴을 돌렸으면 원래는 바로 하지 않고 타이머, 그러니까 드릴이 회전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타이머 같은 거 하나 넣어줘도 좋아요. T 드릴 지연 K10 1초. 요거는 타이머로 쓸 거니까 타이머.
그래서 T 드릴 지연이 되었으면 가공 전진이라고 이름을 짓겠다고요. 가공 전진이 됐으면 전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공 전 리드 스위치 체크. 그럼 후진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공 후진. 가공 후진을 한다는 얘기는 전진 신호는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따 해도 되지만 지금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공 후진 자르고 가도 되겠다고요. 그럼 가공 후진을 시켰으면 후진 리드 스위치가 들어와야 하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실린더가 후진됐으니까 드릴 모터, 여기는 이 드릴 모터를 오프 시키면 되죠. 근데 위에 이름을 드릴 온이라고 이름을 주었으니 여기는 드릴 오프라고 이름을 주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드릴 오프도 나왔으니까 드릴 온을 잘라주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런 드릴 이 모터는 센서가 없어요.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몰라. 시간값을 주던지 아니면 그냥 끝내든지 하면 돼요. 그럼 드릴 오프하고 시간값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줄까요? T 드릴 오프 지연 K10. 그러니까 1초 정도 시간을 주면 드릴이 완전히 정지를 하니까. 타이머 T 드릴 오프 지연 신호가 나온 다음에 지금 이제 가공 실린더 위로 올라갔다 와서 여기까지 꺼졌잖아요. 그럼 이제 공급 실린더 뒤로 빼야 되겠죠. 공급 후진. 공급 후진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공급 전진 신호가 죽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공급 후진 잘라주면 되고, 공급 후진이 됐으면 후진 리드 스위치 체크. 그런 다음에 송출 실린더를 전진 및 후진 시킬 거라고요. 7번 송출 전진. 송출 전진 시켰으면 전진 리드 스위치 체크. F7번 송출 후진. 송출 후진 시켰으면 여기를 잘라줘야 되죠. 안 잘라주면 전후진 신호가 같이 나오잖아요. 양술인데 전후진 같이 나오면 일단 동작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후진, 이게 요 두 개는 서로 상반된 신호니까 앞에도 마찬가지로 공급 후진과 공급 전진, 뭐 드릴 온과 드릴 오프, 뭐 여기 송출 전진과 송출 후진 다 상반된 신호니까 잘라줄 수가 있다는 거지. 송출 후진 됐으면 후진 리드 스위치 체크. 이렇게 했으면은 컨베이어를 돌리겠다고요. 그래서 이 컨베이어 돌리는 이름을 컨구동이라고 이름을 짓겠다고요. 컨베이어가 구동이 되면 물건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여기 공작물이 여기 있으니까 흘러갈 거 아니에요. 흘러가는데 우리가 언제 탐지를 할 거냐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S3, 이게 S4예요. 이게 S4 센서고 이게 S3 센서입니다. 예? S4 용량형 S3 고주파. 근데 물건을 언제 할 거냐면은 용량형 센서를 저기 들어왔다가 꺼지는 순간에, 그때 이제 고주파 밑에 물체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그램 어떻게 짤 거냐? Shift F7, 이제 Shift F8, 요게 S4 용량형 센서 신호가 떨어질 때 S3 고주파 센서 신호가 들어오면 뭐라고요? 이게 신호가 떨어질 때 고주파 센서가 들어왔어. 그럼 뭐라고요? 금속이라고. F8 셋 금속. 샘용형 안 배웠나? 셋은 그 메모리를 1로 만드는 거. 근데 그때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뭐라고요? 비금속. F8 셋 비금속.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금속 공장하고 비금속 공장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금속은 중간에 쳐낼 거고 비금속은 그냥 흘려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금속 공정. F5번. 금속이 판정이 됐으면 근데 문제는 우리 시스템이 여기 배출 실린더 위에 센서가 있으면은 시간값으로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그런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F7번 T, 요게 금속이
금속이 이렇게 요 시점에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판정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2초고요. 여기서부터 이때 컨베이어 끝에까지 걸리는 시간이 6.5초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금속인 경우에는 T 금속 지연 K 1.2초 K12 타이머. 그래서 T 금속 지연 신호가 나오면 배출, 요 실린더가 배출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배출 전진, 배출 전진됐으면 전진 리드 스위치 체크, 배출 후진, 배출 후진됐으니까 잘라주면 되죠. 배출 후진됐고 후진 리드 스위치 체크 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금속은 끝난 거죠. 그래서 금속 프로세서가 종료됐다는 뜻으로 금종이라고 쓰겠다고요. 금종. 오케이? 그럼 우리 금종 신호를 어떻게 해요? 여기 다 잘라줘야 돼. 이제까지 자기유지 잘라주지 않은 거 다 잘라줘야 되겠죠? 그랬잖아요. 금종 잘라줘야 돼. 여기 잘라줘야 되고 펌구동도 잘라줘야 되고 컨베이어도 이렇게 하면 컨베이어 멈추겠죠? 송출 후진도 잘라줘야 되고 우리 실린더 돌릴 때 전진은 후진으로 잘랐는데 후진들은 자를 게 없었잖아요. 그 자를 거 없는 거는 공정의 마지막 신호로 다 잘랐잖아요. 다 자르자고요. 공급 후진, 대리 로프, 가공 후진, 나머지는 다 잘려있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신호 처리 안 해준 게 또 뭐 있냐면 이거 있어. 이거. 자, 금속을 끝냈어요. 그럼 금속 세팅 시켜놨던 거를 리셋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리셋 금속을 줍니다. 언제? 종료할 때. 종료할 때 F8 RST 금속. 그러면은 금속이 판정됐을 때 1값으로 되었다가 금속이 끝나면 리셋이 된다고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금속 공정이었고, 자, 만약에 비금속이 들어왔다 칩시다. 비금속이면은 언제요? 요때 비금속이 판정이 되겠죠? 센서 할 때 들어오지 않으면 비금속이 판정이 되겠죠? 그래서 비금속이 판정이 됐으면 이 끝에까지 6.5초가 걸린다. 6.5초. 이거. 이거. 큰일 났다. 단축키 꼬였다. 죄송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몰라. 확대 안 되네. 6.5초가 걸리기 때문에 F7번 T 비금속 지연 K 6.5초 K 65 타이머. T 비금속 지연하면 얘는 특별한 게 없죠. 그냥 흘러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F7 B종 비금속 종료해서 B종. 근데 B종 했을 때도 비금속 리셋 해줘야 되겠죠? 리셋 비금속. 이렇게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중간에 자기유지 끊어진 거를 금종으로만 끊었죠? 그래서 금속 공정 전까지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똑같이 오는 거잖아요. 여기를 B종으로 또 다 잘라줘야 되죠? 여기도 잘라야 되고 여기도 잘라야 되고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위에는 공통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저기 두 개의 공정이 똑같은 거니까 금종하고 비종하고 신호 하나 엮어가지고 종료 신호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 금종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금종이고 여기 금종하고 비종 같이 잘려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그냥 종료로 하나로만 자르면 되죠. 밑에 어차피 금속 종류가 꼬였냐 이것도. 보라. F2 컨트롤 1 컨트롤 F2 아닌데? 이상해졌네. 여기 금속 여기 지금 보면은 금속 종류가 있고 비종도 나올 거 아니에요. 금속 하면은 금종이 나올 거고 비금속 종류하면 비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두 개의 신호를 어떻게 해요? 종류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종료 신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자를 때 금종 비종 따로 자를 거 없이 하나로 엮었으니까 종류 하나로만 잘라도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네?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공정은 끝난 거고 우리는 이제 출력부만 연결해주면 되죠. 이제 출력부. 그래서 공급 실린더는 양솔이었죠. 공급 전진 F7번, 공급 전솔, 공급 후진, 공급 후솔, 컨트롤 C, 컨트롤 V. 송출도 양솔입니다. 이름만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배출 실린더도 양솔입니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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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 그리고 가공 실린더는 편솔이에요. 가공 전진, 가공 전솔. 그 다음에 드릴온이 있었죠? 가공 드릴. 요거는 헌구동 COLCW. 요렇게 하면 이제 기계가 돌아갑니다. 근데 네,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다운로드 해볼게요. 프로그램 줄게요. 그래서 공작물을 집어주면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못 가고. 타이머를 1초씩 조절좀 누르는 거예요. 잘 되죠? 그래서 지금 5개를 다 처리를 했어요. 이제 이 프로그램 문제점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해보면 시작 신호는 살아있어요. 공급은 S1 센서가 없기 때문에 공급은 안 하지만 지금 물건을 집어넣으면 바로 공급이 튀어나가요. 불안하죠, 그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면은 물건이 없을 때는 이 시작 신호를 끄려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넣을 건데 언제 물건이 없는 거냐면 공급 실린더가 후진이 되어 있을 때, 전진했을 때는 물건이 위에 있는 점인지 모르잖아요. 위에 떠 있으니까. 실린더가 후진이 완료돼 있을 때, 5번 공급 후가 들어와 있을 때, 그러면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는 거죠. 그잖아요. 후진이 되어 있을 때 S1 센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물건 없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짜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물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코일 달아놔서 이 물건 없음으로 잘라도 잘라지긴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린더 후진하자마자 물건이 바로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T 물건 없음 K요 0.5초 정도만 타이머 값으로 주겠다고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신호가 다 들어와서 이건 이제 비접점이니까 안 들어가니까 연결이 되겠죠? 그게 만족한 게 0.5초 이상이 되면 실제 물건이 없다는 게 완벽하니까 여기다 이걸 가지고 T 물건 없음으로 자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도 시작 신호가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집어넣을게요. 지금
지금 이제 물건 없음 때문에 끊어졌죠. 시작 신호가 오픈됐죠, 그죠? 자 이제 물건을 집어넣으면 지금 S1 센서가 지금 그 1값이어서 비접점이니까 끊어진 거지. 그래서 타이머가 0값이니까 밑에는 연결이 된 거죠, 그죠? 이 시작 신호를 누르면 시작이 가는데 언제 물건이 없다고 판정을 하냐면 실린더가 후진 완료되고 0.5초 지나면 T 물건 부시도가 들어와서 시작 신호가 오픈됐죠. 오케이? 그러면 아까는 시작 신호가 살아있어서 물건 떨구면 바로 끝나간다고. 근데 지금은 물건을 집어넣고 다시 시작 버튼 눌러야 시작을 하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 프로그램 보내볼게요. 오늘이 28일